한국 사람들의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중위 가격이라고 하나요? 중간 가격? 이제 중간 값이 한 1억 2천만 원이더라고요. 좀 나름 쇼크였습니다. 아니 설마 그렇게 적다고? 대한민국의 가장 잘 사는 부자부터 가장 못 사는 사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재산 가격인데 고작 1억 2천만 원 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적다고? 좀 믿기가 어려웠죠. 아니 뭐 대한민국의 그 가구의 뭐 대한민국의 뭐 평균 대한민국 사람들의 뭐 평균 자산 가격이 뭐 3억 몇 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평균 값이라서 그렇게 높았나 봅니다. 뭐 이재용부터 삼성전자 이재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못 사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n분의 1 해서 그렇게 된 건가 봅니다. 뭐 중위 가격이 중위 재산 값이 1억 2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10억 20억을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는 거 보면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과 진짜는 좀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영끌한 사람들은 빚을 1억 2억이 아니라 5억 7억을 너무 쉽게도 냈는데요. 뭐 빚이 오니까 그 영끌한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 나갔구나 라는 걸 이제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이 아니라 중간 그 재산 가격이 자산 가격의 자산 금액의 그 액수가 고작 1억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게 좀 많이 충격이었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뭐 10억이다 15억이다 뭐 20억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까 라고 얘기해보면 좀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뭐 공신력이 있는 뉴스에서 그렇게 뭐 중위 가격이 뭐 1억 2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맞겠죠. 맞을 겁니다.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뭐 부자 오느라고 10억 20억 얘기하지만 현실은 되게 초라하다라는 현실은 뭐 완전 딴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욱더 영끌들이 정신이 많이 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영끌들이 죽을 때까지 빚을 못 갚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사는 게 참 무섭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지금의 그 나라나 건설사나 시행사나 언론이나 유튜브나 전문가라고 얘기한 놈들이나 어떻게 저렇게 빚을 많이 지게끔 강요를 했을까? 저 빚이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너무 좀 충격적인 숫자잖아요.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려나? 저게 감당이 될까? 감당 안 될 것 같은데요. 감당 안 될 빚을 지우게끔 해서 평생을 그 빚쟁이로 전락해서 살면 삶이 우울하다 못해 시무할 것 같은데 참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의 나라이고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지도 못하며 살게 되겠죠. 투잡하고 허겁지겁 허덕이면서 일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더욱더 암담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좀 두고 보면 알겠죠.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금융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가장금리 먹이고 무리하게 이제 빚진 사람들에게 이제 원금 일부 상환 요구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든 발버둥 치겠죠. 근데 이미 걸려든 사람들은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동산 특히 집을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사도 파는 건 내 마음대로 못 판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8억 주고 샀는데 12억 됐다 15억 됐다 얘기하는데 명목 가격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가격일 뿐이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8억짜리가 15억이 되어본들 내가 팔아서 내 손에 쥐지 않는 이상은 기분만 좋을 뿐이고 실제로 나의 삶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바라보는 건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지 냉정하게 움직여야 되더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제가 이제 직장만을 너무 이렇게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직장만 정년까지 다녀도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인생이고 직장만 이제 정년까지 다니면 급여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쌓이는 게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 적지 않은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연금을 받고 나중에 또 국민연금 받고 소일거리 하나 하고 이렇게만 살아도 무난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새 자영업자들 폐업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들이 자영업 폐업하고 난 이후에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해보면 다른 일을 한다라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영업은 쉽냐고요? 자영업에게 주말이 있습니까? 공휴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낮은 외식 물가를 이렇게 제공해 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제 우리는 허덕이며 살게 될 것이고 더 이제 우려스러울 것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많은 생각들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걸까?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참 녹록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현실을 이제 잘 견디고 잘 적응하고 살아가야 노년에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산다라는 거죠. 노년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써야 될 돈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일 때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우울해지지 않고 삶을 견디며 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욱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그걸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사는데 두고 봐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쉬운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걸 받아들여야죠. 대한민국의 중위 소득 중위 재산 값이 1억 2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건 실제로 1억 2천만 원보다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인생인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되게 아마 서글프고 안타까울 겁니다. 내가 만약에 빚 없이 산다라고 하면 정말 조상이 도왔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겁니다. 지금 연끌하고 비투해가지고 빚을 3억씩 5억씩 친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빚 없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며 지내야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함부로 대단하게 엄청난 부를 이루며 살 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줄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사라져야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안정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